회장님, 진실은 따로 있어요. 제 가방 속에요. 창립 기념식이 열리는 본사 앞. 검은 고급차가 도착하고 회장이 내렸습니다. 회장님! 15살 어린 소녀 하윤이 외쳤습니다. 경호원과 기자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인파를 뚫고 달려간 하윤은 회장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창립 기념식. 회장이 참석하는 그날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조퇴하고 교복 차림으로 달려온 하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15살 작은 소녀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거대한 기업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밤 11시, 거리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수리점 셔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낡은 셔터는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민수는 자물쇠를 채우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복합기 수리한 건, 토너 교체 2건. 주머니 속 현금을 세어보니 겨우 8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 독촉 문자를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민수는 수리점 옆에 세워둔 택시로 걸어갔습니다. 낮에는 수리점을 지키고 밤에는 택시 핸들을 잡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45살 남자의 하루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택시 시동을 걸자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치료비 미납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내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민수의 손이 핸드폰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내 윤정아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이미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오늘은 좀 더 벌어야 하는데.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어두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 11시 반 강남역 부근이었습니다. 민수의 택시에 손님이 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헐겁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택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압구정으로 가주세요. 남자는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린 후 상대방이 받았나 봅니다. 야, 나야. 남자의 목소리는 불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사기로 한 장만 넘기라니까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그것도 못해? 민수는 운전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택시 안에서 손님의 목소리는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복사기 기록만 지우면 된다니까. 남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는 룸미러로 남자의 얼굴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 찌푸린 미간.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남자가 룸미러에 비친 민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남자가 갑자기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애는 있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저씨.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애들은 나중에 커서도 결국 또 이런 택시 타고 남 인생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요. 민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물림이거든요, 이건. 남자는 마치 진리를 말하듯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뭔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에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민수의 눈에는 순간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꼭 참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지금 가는 중이야. 이번에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서버 기록은 다 지웠고 복사기 흔적만 없으면 끝이야.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출입 기록은 내가 직접 손봤어. 걱정 마. 남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본 계약서는 태웠고 복사한 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민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남자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확인하자. 통화가 끝났습니다. 택시 계기판 위 블랙박스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뒷좌석의 남자도 그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택시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미터기를 확인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여기요. 남자는 10,000원짜리 2장을 던지듯 앞좌석에 놓았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남자는 무심하게 말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택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민수는 앞좌석에 놓인 돈을 바라봤습니다. 거스름돈도 받지 않겠다는 말에는 시혜를 베푸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돈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물림이라.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딸 하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15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수리점에서 아빠를 도와주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하윤이도 나처럼 평생 이렇게 살게 될까요? 그 생각이 민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했습니다. 택시는 다시 어두운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니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딸 하윤은 이미 잠든 듯 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택시키를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또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하윤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아버지의 택시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윤은 택시 블랙박스 메모리를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이번 주 녹화본 정리해서 용량 확보하자. 하윤은 혼잣말을 하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택시 안으로 들어간 하윤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해서 필요 없는 파일을 지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다시 집으로 올라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쭉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파일부터 확인해 볼까? 하윤은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달리는 택시 화면이었습니다. 하윤은 빨리 감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애는 있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아버지를 깨우면 안 됐으니까요. 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저씨. 그런 애들은 나중에 커서도 결국 또 이런 택시 타고 남 인생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요. 하윤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대물림이거든요, 이건. 남자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윤은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한테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윤의 눈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자가 다시 전화를 거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버 기록은 다 지웠고 복사기 흔적만 없으면 끝이야. 하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출입 기록은 내가 직접 손봤어. 걱정 마. 원본 계약서는 태웠고
복사한 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하유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남자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곱씹었습니다. 복사기 계약서 서버 기록. 하유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리점 뒷공간에서 본 그 복합기 말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아직 작동은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부품 교체용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유는 노트북을 덮고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수리점 뒷공간은 어두웠습니다. 하유는 불을 켜고 구석에 놓인 복합기 앞에 섰습니다. 복합기 옆에는 오래된 문서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유는 박스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낡은 영수증, 수리 내역서, 폐기 예정인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박스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A사 용지의 절반쯤 되는 크기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하유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서 상단에 회사명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세경전자. 하유는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라는 글자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유는 종이 조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복합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복합기 스캔 부분에는 미세한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녹취 복사기 문서. 하유는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남자가 말한 복사기가 혹시 이 복합기일까요? 계약서를 여기서 복사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걸 없애려고 했던 걸까요?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은 깜짝 놀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하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윤정아 환자분 보호자시죠?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셨어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오늘 중으로 병원에 오실 수 있으세요? 하윤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택시를 몰며 병원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 탄 그 남자는 아버지를 그리고 하윤을 무시했습니다. 대물림이라고 했습니다. 하윤은 가방 속 종이 조각을 만졌습니다. 아니야. 하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 하윤은 수리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윤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하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15살 소녀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하윤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병원은 늘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윤은 익숙한 복도를 지나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 윤정아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하윤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정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윤아, 학교 끝나고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윤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에는 은반지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할 때 선물했던 유일한 장신구였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윤정아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연약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차트를 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내전돼요.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안 계시고요.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략 수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하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수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낮 시간에 수리점을 잠시 비우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민수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추가 치료비 수천만 원. 민수는 의사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꼭 마련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님, 이미 2달째 연체 중이십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민수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입금이 안 되면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정아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더 벌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윤은 가방 속 종이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정아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아. 네, 엄마. 아빠도 힘든 거 알지? 윤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는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야. 알겠니?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윤아, 엄마 좀 지켜봐라. 아빠는 수리점에 다녀올게. 네, 아빠. 민수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윤은 창문 너머로 복도를 걷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하윤은 처음 봤습니다. 하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딸 철이 들었네. 정아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실의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지만 병실 안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녁 무렵 하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수리점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윤은 혼자 방에 들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종이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세경전자, 계약서, 날짜. 하윤은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택시 녹취록에서 들은 내용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복사기 흔적, 서버 기록 삭제, 출입 기록 조작, 원본 계약서 소각. 그리고 종이 조각에 적힌 날짜와 택시 녹취 날짜를 비교했습니다. 며칠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에서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학교 과제용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택시 블랙박스에서 복사한 음성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적었습니다. 증거 1 택시 녹취 날짜. 하윤은 USB를 빼서 필통 속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윤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벤치에서 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얼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해.
하유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15살 소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유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복도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하유는 혼자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세경전자 임원. 엔터키를 누르자 여러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하유는 하나씩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세경전자는 전자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임직원 수백 명 규모였습니다. 기사 중 하나에 임원 명단이 있었습니다. 하유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전무, 상무, 이사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도윤 전무이사. 하유는 그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냉소적인 인매. 똑같았습니다. 하윤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최도윤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팔짱을 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최도윤. 하윤은 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굴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도 말투도 기억났습니다. 대물림이거든요라고 말했던 그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메모했던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조각에 적힌 날짜 옆에 최도윤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녹취 날짜와 비교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하윤은 다시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세경전자 협력사. 여러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윤은 그 중에서 계약서 조각에 희미하게 보였던 글자와 비슷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대성테크. 하윤은 대성테크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지도 앱을 열어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윤은 노트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출입 기록은 내가 직접 손봤다. 출입 기록을 조작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디 출입 기록일까요? 아마도 협력사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윤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표를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날짜, 오른쪽에는 사건을 적었습니다. 석 달 전 계약서 작성 추정. 2달 전 복사기 사용 추정. 열흘 전 택시 탑승. 증거인멸 대화. 하윤은 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숨기려고 했던 거야.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하윤은 노트를 교과서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하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말을 걸었습니다. 야, 하윤아. 너 요즘 왜 그래? 맨날 혼자 있고. 하윤은 고개를 돌려 친구를 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무슨 생각? 아무것도 아니야. 하윤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교과서를 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하윤은 아버지의 수리점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복합기 한 대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그래, 하윤아. 학교 어땠어? 네, 괜찮았어요. 하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수리점 뒷공간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 문서를 찾았던 그 복합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윤은 복합기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님 한 명이 수리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 프린터 좀 봐주세요. 민수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네, 어디 한번 볼게요. 손님이 가져온 프린터를 살피던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 이거 좀 오래된 모델이네요. 그래도 아직 잘 돌아가던데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복합기 예전에 세경전자 쓰던 모델인데. 손님의 한마디에 하윤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맞아요. 세경전자에서 사용하던 거 중고로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샀죠. 세경전자 제품은 튼튼하니까. 손님과 민수의 대화가 이어졌지만 하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뒷공간에 있는 복합기. 그게 세경전자에서 나온 중고 제품이었다는 사실. 하윤의 확신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최도윤은 이 복합기로 계약서를 복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손님이 돌아가고 하윤은 뒷공간에서 복합기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복합기 내부를 열어보니 로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대부분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하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어제 저장했던 음성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버 기록은 다 지웠고 복사기 흔적만 없으면 끝이야. 하윤은 이 음성 파일을 증거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최도윤 내부자료 유출 정황. 하윤은 그 안에 음성 파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한 계약서, 조각 이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 파일도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USB 겉면에 유성펜으로 작은 글씨를 적었습니다. 최도윤 증거자료. 하윤은 USB를 필통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증거는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살 소녀가 대기업 임원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노트를 닫았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그래, 하윤아. 민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아빠가 뭐 좀 해줄게. 민수는 애써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윤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딸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아빠. 제가 뭐라도 할게요. 하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전쟁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하루는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낮에는 수리점을 지키고 밤에는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2시, 3시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리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토너 좀 주세요. 민수는 선반에서 토너를 꺼내려다 몸이 휘청했습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토너를 건넸습니다. 손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좀 쉬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님이시죠? 치료비 관련해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 퇴원 수속을 밟으셔야 합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화는 냉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네, 사장님.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민수 씨, 지난달도 늦었잖아요. 이러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입금하겠습니다. 민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비, 월세, 생활비. 모든 게 민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하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그래, 하윤아. 민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택시 핸들을 잡느라 수리도구를 쥐느라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빠, 내가 뭐라도 해야 해. 하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택시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거리를 돌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 되는구나.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손님 한 명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5,000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택시를 세우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병원비를 다 갚지. 민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각 하윤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경전자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20% 성장한 수치입니다. 화면에 세경전자 본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윤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모두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정직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최도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윤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정직. 하윤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됐어? 하윤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냉정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윤은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세경전자 본사 위치를 입력했습니다. 주소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하윤은 지도 앱을 열어 그 위치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며칠 후면 학교에서 체험학습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하윤은 달력의 그날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 세경전자에 가야겠어. 하윤은 결심했습니다. 새벽 2시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냉장고에 밥 있어요. 꼭 드세요. 하윤. 민수는 쪽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작은 도시락통이 있었습니다. 하윤이 아빠를 위해 싸놓은 밥이었습니다. 민수는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따뜻해진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아빠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방 안에서 하윤은 아직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핸드폰 불빛으로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경전자 본사 위치, 최도윤의 얼굴, 준비해야 할 것들. 하윤은 USB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꼭 뭐라도 할게요. 하윤은 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작은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15살 소녀는 이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제육화 다시 탄 그 남자, 결정적 확신 수정본.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매일 아버지의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최도윤이 다시 택시를 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하윤은 새벽에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파일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화들짝 놀라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아직도 이 시간까지 돌려요? 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영상을 멈추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11시였습니다. 세상 참 공정하지 않죠. 최도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게 현실이죠.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다시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최도윤이 전화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접니다. 내일 창립식 준비 다 된 거지? 하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도 참석하시고 기자들도 다 온다고 했어. 실수 없게 해. 창립식, 회장, 기자. 하윤은 영상을 멈추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세경전자 창립식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세경전자 창립 30주년 기념식, 내일 본사에서 개최.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일.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하윤은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회장과 주요 임원진 참석 예정. 오전 11시 본사 앞 광장에서 식전 행사. 하윤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 하윤은 조용히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조퇴 세경전자 본사까지 가는 길 준비물.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하윤아, 아빠 어젯밤에 또 그 사람 태웠어. 네. 누구요? 하윤은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저번에 택시 탔던 그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더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아빠가 참아야지. 민수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윤도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에는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하윤은 쉬는 시간마다 핸드폰으로 세경전자 관련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창립식 오전 11시 시작. 회장 10시 50분경 도착 예정. 하윤은 시간표를 봤습니다. 3교시 끝나고 조퇴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친구가 하윤에게 물었습니다. 야, 하윤아. 너 오늘 왜 그래? 자꾸 핸드폰만 보고. 아, 아니야.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하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윤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오늘 병원에 가봐야 해서요. 조퇴해도 될까요? 응.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서류 처리를 해야 해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히 다녀와. 네, 감사합니다. 하윤은 조퇴증을 받아들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윤은 가방 속 USB를 만졌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 강남행 버스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도착하면 11시쯤 될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USB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며 준비한 증거. 아버지를 무시했던 그 남자의 비리. 모든 것이 이 작은 USB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버스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하윤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15살 소녀는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은 버스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경전자 본사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가까워지는 본사 건물. 하윤의 손은 여전히 USB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끝내는 거야. 하윤은 혼잣말을 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본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경전자 창립 30주년 기념식. 하윤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5살 소녀의 용기가 거대한 기업 앞에 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제7화 회장을 향한 발걸음. 다음 날 아침 하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교복을 단정히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해야 해.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네, 아빠. 정말 갈 거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 해요.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네, 아빠. 하윤은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민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니? 하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하윤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오늘 병원에 가봐야 해서요. 조퇴해도 될까요? 응.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서류 처리를 해야 해요. 하윤은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히 다녀와. 네, 감사합니다. 하윤은 조퇴증을 받아들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친구 하나가 복도에서 하윤을 불렀습니다. 야, 하윤아. 어디가? 응, 병원 좀 다녀올게. 괜찮아? 응, 괜찮아. 하윤은 짧게 대답하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윤은 가방 속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세경전자 본사까지 걸었습니다. 약 10분 거리였습니다. 본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경전자 창립 30주년 기념식. 건물 앞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플래카드와 화환이 즐비했습니다. 하윤은 인파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11시 검은 고급차 한 대가 천천히 도착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습니다. 경호원 4명이 회장을 에워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이구나.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이 건물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인파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회장님. 하윤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윤을 돌아봤습니다. 경호원들도 긴장했습니다. 하윤은 달렸습니다. 회장님. 경호원 한 명이 하윤을 막아섰습니다. 이 학생 누구야?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윤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 학생,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다른 경호원도 다가왔습니다. 기자들이 하윤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 학생 누구야?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윤은 경호원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제발요. 회장님께 꼭 전할 말이 있어요.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경호원들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깐.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춰 섰습니다. 저 학생을 보내주게.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보내줘. 경호원들이 물러섰습니다. 하윤은 회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하윤은 회장 바로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하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학생? 하윤은 숨을 고르고 회장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진실은 따로 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윤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요. 꼭 확인해 주세요. 하윤은 USB를 회장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회장은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 학생이 회장님께 뭐라고 한 거야? 무슨 물건을 건넨 것 같은데?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회장은 USB를 꽉 쥐고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지? 하윤이요. 이하윤이에요. 하윤이 알았네. 내가 확인해 보겠네.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멀리서 민수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택시를 세워두고 건물 밖에서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민수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작은 딸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 앞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장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다시 회장을 에워쌌습니다. 하윤은 그 자리에 서서 회장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자들이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지금 회장님께 뭐라고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하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파를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하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겠지. 하윤은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하윤아! 아빠! 하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수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윤은 아버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두려움, 긴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그래, 무서웠겠다. 그래도 잘했어. 민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세경전자 본사 건물은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곧 거대한 폭풍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윤이 건넨 USB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재파라 내부 조사, 회사가 흔들리다. 그날 오후 세경전자 본사 최상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장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회장님?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 학생이 내게 준 거야. 회장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최도윤 내부자료 유출 정황. 회장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폴더를 열자 여러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파일, 이미지 파일, 그리고 메모 문서. 회장은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최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버 기록은 다 지웠고 복사기 흔적만 없으면 끝이야.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출입 기록은 내가 직접 손봤어. 걱정 마. 법무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본 계약서는 태웠고 복사한 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회장은 음성 파일을 멈췄습니다. 이건 최도윤 전무 목소리가 확실합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이미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 사진이었습니다. 세경전자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와 협력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 석 달 전 대성테크와 체결한 건데요. 법무팀장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메모 문서를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사기 사용 기록, 서버 로그 삭제 시도, 출입 기록 조작 정황. 모든 것이 최도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감사팀을 즉시 소집하게.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는 고위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감사팀장, IT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인사팀장. 회장은 USB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증거들이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음성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임원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녹취가 끝나자 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IT팀장.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3달 전 서버 로그 기록을 복구할 수 있나? 삭제된 기록이라 해도 백업 서버에 남아있을 겁니다. 복구 가능합니다. 즉시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IT팀장이 노트북을 열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감사팀장을 받습니다. 최도윤 전무의 최근 업무 기록을 전부 확인하게. 특히 대성테크와 관련된 모든 계약건을 조사해. 네, 회장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2시간 후 IT팀장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서버 로그 복구 완료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3달 전 심야 시간대에 서버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접속자는 최도윤이었습니다. 이 시간의 출입 기록은 어떻게 되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출입 기록상으로는 최도윤 전무가 그날 밤 회사에 없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서버 접속은 됐다. 네. 누군가 출입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를 이었습니다. 대성테크와의 계약건을 조사했습니다. 원본 계약서가 분실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실? 네. 3달 전에 분실 신고가 들어왔고 복사본으로 대체했다는 기록입니다. 복사본도 현재 찾을 수 없습니다.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최도윤을 당장 이리로 불러오게.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급히 나갔습니다. 10분 후 최도윤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최도윤은 태연한 표이었습니다. 앉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임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 전무, 3달 전 대성테크와의 계약건 기억하나? 네, 물론입니다. 원본 계약서가 분실됐다고 들었는데. 아, 네. 불가피한 사고였습니다. 최도윤은 여유 있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노트북 화면을 최도윤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화면에는 찢어진 계약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네가 대답할 차례야. 회장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버 기록은 다 지웠고 복사기 흔적만 없으면 끝이야. 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아이들 장난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최도윤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작? 그럼 이 서버 로그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스크린에 서버 접속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최도윤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출입 기록은 없는데 서버 접속은 된 이유는? 최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원들이 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입 기록은 내가 직접 손봤어. 다시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최 전무.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네는 지금 당장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감사팀의 조사에 전면 협조하게. 회장님, 제발, 나가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도윤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최도윤은 중얼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감사팀장을 받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빠짐없이. 네, 회장님. 회의실 밖으로 나온 최도윤은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대체 누가? 그때 아침에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교복 입은 소녀. 회장에게 USB를 건넨 그 아이. 최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아이가 설마. 최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경전자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5살 소녀가 건넨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재고와 무너지는 가해자, 끌려가는 죄인. 그날 밤 최도윤은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급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해. 아직 늦지 않았어. 최도윤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회사 외곽에 있는 서버실이었습니다. 밤 11시, 최도윤은 서버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카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서버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카드를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서십시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도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도윤 전무님이시죠? 너희들 왜 여기 있는 거야? 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돌아가시죠, 전무님. 보안팀 직원이 최도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최도윤은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안팀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경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본사 고위 임원의 내부 비리가 확인되어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경전자 최도윤 전무, 내부 비리 혐의로 조사 중. 화면에는 세경전자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기자들이 건물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민수는 수리점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이에요. 하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도윤의 사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세경전자에 도착했습니다. 수사관 4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수사관들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USB, 서버 로그, 출입 기록, 감사 보고서. 충분합니다.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겠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도윤은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도윤이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최도윤 씨죠? 네, 그런데요. 업무상 배임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최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최도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찰차가 최도윤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최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도 그들처럼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갑찬 죄인이었습니다. 그 아이, 그 택시기사 딸. 최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최도윤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민수도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택시에서 녹음된 내용이 맞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밤 제 택시에 탄 손님이었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도윤 씨가 한 말을 직접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 씨는 피해자이자 중요한 증인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수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하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하윤아. 민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응, 이제 끝났어.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세경전자 대표이사가 직접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되십니까? 네, 누구시죠? 세경전자 대표이사입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민수 씨와 따님께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따님께서 보내주신 증거 덕분에 회사 내부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따님 어머님께서 병원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윤정아 환자분의 치료비 전액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치료비 전액 지원입니다. 내일 병원 측과 연락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윤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무슨 전화였어요? 민수는 하윤을 꽉 안아줬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이제 치료받을 수 있대. 정말요? 응, 회사에서 치료비를 다 내준대. 하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꽉 쥐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다 내 덕분이야. 우리 딸 고생했어. 민수의 목도 메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민수와 하윤의 마음에는 따뜻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세경전자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최도윤 전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송치. 내부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 한 학생의 용기가 밝혀낸 진실. 화면에는 세경전자 본사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교복 입은 소녀의 뒷모습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하윤은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안에 담긴 증거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윤은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하윤은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이었습니다. 윤정아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그리고 마침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의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환자분 의지가 강하셔서 잘 이겨내셨어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세 가족만 남았습니다. 윤정아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하윤아. 어머니가 딸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하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정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뉴스 봤어. 네.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윤정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너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어. 엄마, 울지 마세요. 하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윤정아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응. 우리 딸 닮아서 다행이에요. 뭐가? 당신 닮았으면 이렇게 용감하지 못했을걸요. 윤정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웃었습니다. 그건 나도 인정해야겠어.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작은 병실이었지만 그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세경전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이 직접 민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세경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를 맞았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장은 민수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따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우리 회사 외부 기술자문으로 오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민수 씨는 복합기 수리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에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계약서를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월급, 복지, 근무 조건 모두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았습니다. 이제 택시는 안 몰아도 되는 거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는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이제 회사 다니게 됐어. 정말요? 응. 그리고 택시는 이제 안 몰아도 돼. 하윤은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잘 됐다, 아빠. 정말 잘 됐어요. 다 내 덕분이야.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리점도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으니 수리점을 제대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하윤은 다시 학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하윤의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하윤을 알아봤습니다. 야, 하윤아. 너 TV 나왔던 애 맞지? 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봤어. 대박이더라. 다른 친구도 달려왔습니다. 하윤은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할 일 했을 뿐이야. 할 일? 그게 그냥 할 일이야? 친구들은 신기하다는 듯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멋있다. 한 친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멋있는 건 우리 아빠야. 나는 그냥 아빠를 도왔을 뿐이야. 하윤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한 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몰던 그 택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택시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택시를 팔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하윤은 택시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대물림이거든요, 이건. 하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윤은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하윤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그래, 하윤아. 숙제해. 네, 거의 다 했어요.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좋았어. 다들 친절하더라. 다행이다. 하윤은 웃으며 다시 숙제에 집중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게 숙제하는 딸의 뒷모습.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어깨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저 조그만 손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자랑스럽다, 하윤아. 갑자기 왜요? 그냥. 내가 있어서 고마워. 하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저도요, 아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윤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서랍에 넣어둔 USB가 떠올랐습니다. 하윤은 일어나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녹음을 들었습니다. 대물림이거든요, 이건.
최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윤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휴지통도 비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하윤은 USB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끝이에요. 대물림은 없었습니다. 하윤은 그 말을 끊어냈습니다. 이제 하윤의 미래는 그 누구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하윤 스스로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다시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하윤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아침 햇살이 하윤의 얼굴을 비춥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어떤 말도 누구의 미래를 정해놓을 순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갑니다.